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은 물론 최고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희노애락이 아닐까요?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중학생들이 퀴즈왕에 도전합니다. 어떤 흥미진진한 대결을 펼칠지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경기 덕산중학교 이대은 학생. 오늘 실수하지 않고 문제 잘 풀겠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 도전자, 노원중학교 박경호 학생. 마지막 라운드까지 남아서 끝까지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세 번째 도전자, 파주 선유중학교 홍석현 학생. 오늘 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번째 도전자, 연경중학교 최혜찬 학생. 떨지 않고 자신 있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파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 틀리면 10점 감점이 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대은 학생과 박경호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첫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는 두 학생의 각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은 학생, 네. 1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많이 긴장돼요. 많이 긴장돼요? 네. 당차게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긴장하지 않고 문제 잘 풀겠습니다. 우리 이대은 학생의 긴장을 덜어주기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박경호 학생, 역시 많이 떨릴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많이 긴장됩니다. 많이 긴장돼요? 1라운드 목표는 몇 문제 정도? 2문제까지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제까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문제 맞히겠죠?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당찬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긴장하지 말고 실수하지 않고 문제 맞추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퀴즈왕을 향해 가는 두 학생의 첫 번째 도전이 펼쳐집니다. 두 학생 모두 잘 듣고 신중한 선택 후에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아스피린은 어느 식물에서 추출한 것일까요? 1번 버드나무. 이대은 학생, 1번 버드나무입니다. 1번 버드나무. 정답입니다. 사실 저는 첫 번째 문제가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맞춰졌습니다. 알고 있던 문제였어요? 네. 어디서 배운 문제인가요? 어제 책에서 봤습니다. 어제 마침 책에서 어제 좀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네. 얼마나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냥 어느 정도 나름 해왔어요. 나름이라고 하니까 왠지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좋은 결과, 끝까지 좋은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대은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120점이 됐고요. 자, 그럼 두 학생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조선 후기에 성행한 중농학파의 실학자는 누구일까요? 1번 홍대용, 2번 정약용. 박경우 학생, 2번 정약용 하겠습니다. 2번 정약용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박경호 학생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역시 20점을 획득하면서 두 학생 모두 12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세 문제입니다. 과연 세 번째 문제는 누가 정답을 맞힐지 기대해보면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화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번 대적점, 2번 극관, 3번 쌀알무늬. 박경우 학생, 3번 쌀알무늬 하겠습니다. 3번 쌀알무늬. 틀렸습니다. 자, 이대은 학생, 2번 극관하겠습니다. 2번 극관. 정답입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경호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이 되면서 110점이 되고요. 이대은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면서 20점을 획득했고 14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자음 중 순음은 무엇일까요? 1번 비읍, 2번 디귿, 3번 기역. 이대은 학생, 3번 기억하겠습니다. 3번 기역.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이 되고요. 이제 기회는 박경호 학생에게만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박경호 학생, 답은 2번 디귿 하겠습니다. 2번 디귿. 틀렸습니다. 자, 역시 10점 감점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1번 비읍이었습니다. 순음은 입술을 이용해서 발음하는 자음으로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등이 있습니다. 디귿은 치조음, 그리고 기역은 연구개음입니다. 두 학생 모두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씩 감점이 됐습니다. 이대은 학생이 130점이 됐고요. 박경우 학생이 100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1라운드 사실 초반엔 출발이 좋았는데 오히려 중반 이후부터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 5번째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 학생 함께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갈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렇게 힘차게 버저를 누르고 정답을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번째 문제 드립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인체에 생성되는 비타민은 무엇일까요?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C, 3. 박경우 학생, 답은 3번 비타민 D 하겠습니다. 3번 비타민 D. 정답입니다. 자, 5번째 문제는 박경호 학생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12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함께 했습니다. 이대은 학생이 130점, 박경호 학생이 120점을 기록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이 이어집니다. 홍석현 학생 그리고 최혜찬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두 학생 역시 어떤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홍석현 학생, 네, 오늘 목표는 오늘 목표는 우승입니다. 역시 우승.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걸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1라운드에서의 목표는 몇 문제? 3문제 이상 맞추고 싶습니다. 3문제 이상. 역시 목표를 아주 높게 잡고 왔습니다. 그만큼 당찬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막힘없이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막힘없이 천천히 마치 그 각오를 준비해 온 것처럼 이야기를 아주 잘해줬습니다. 우리 홍석현 학생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최혜찬 학생. 앞에 있는 홍석현 학생이 3문제 이상을 맞히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최혜찬 학생보다 무조건 많이 맞히겠다 이런 뜻이 돼요. 우리 최혜찬 학생은 몇 문제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5문제에서 3문제를 빼면 2문제 힘으로. 그렇죠. 2문제 맞히겠습니다. 2문제요? 그러면 일단 1대1 대결에서는 5문제 맞히겠습니다. 5문제 맞히겠다고. 아주 멋진 대답입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자신 있게 풀겠습니다.
네, 최혜찬 학생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홍석현 학생의 1라운드 목표는 3문제 이상이라고 했고요. 최혜찬 학생은 5문제 모두 맞히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생의 결과가 더 좋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1번 1kg, 2번 1톤, 3번 1온스. 홍석현 학생, 2번 1톤입니다. 2번 1톤. 정답입니다. 자, 일단 홍석현 학생이 첫 번째 문제 정답을 맞췄습니다. 120점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웅진, 2번 사비, 2번 홍석현 사비입니다. 2번 사비. 정답입니다. 자, 홍석현 학생 두 문제를 연달아 맞히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절지동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거미, 1번 거미입니다. 1번 거미.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되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거미, 2번 새우, 3번 성게. 최혜찬 학생, 답은 2번 새우입니다. 2번 새우.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두 학생 모두 10점씩 감점이 됩니다. 정답은 3번 성게였습니다. 절지동물은 등뼈가 없는 무척추 동물로 딱딱한 외골격으로 쌓여 있으며 몸과 다리에 마디가 있는 동물을 말합니다. 성게는 극피 동물에 속합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자가 없었죠. 홍석현 학생이 10점 감점되면서 130점이 됐고 최혜찬 학생 역시 10점 감점되면서 90점이 됐습니다. 이번 네 번째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시조에서 절개의 의미를 갖는 꽃은 무엇일까요? 1번 국화, 2번 벚꽃, 3번 진달래. 홍석현 학생, 3번 진달래입니다. 3번 진달래. 틀렸습니다. 자, 기회는 최혜찬 학생에게 있습니다. 최혜찬 학생, 답은 2번 벚꽃입니다. 2번 벚꽃.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1번 국화였습니다. 국화는 고전 문학, 특히 시조에서 오상고절이라고 불리며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꿋꿋한 절개를 뜻합니다. 자, 두 문제 연속 두 학생 모두 오답을 이야기했습니다. 홍석현 학생 10점 더 감점되면서 120점이 됐고요. 최혜찬 학생 80점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잘 듣고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강상의 문제를 통칭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VDT 증후군, 2번 ADHD, 3번 MPD. 자, 홍석현 학생, 3번 MPD 증후군입니다. 3번 MPD. 틀렸습니다. 최혜찬 학생, 1번 VCD 증후군입니다. 자, 1번 VCD 증후군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1번 VDT 증후군이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발음을 요하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VDT 증후군이었고요. VDT 증후군이란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의 약자로 오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5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홍석현 학생이 110점, 최혜찬 학생이 70점을 기록합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펼친 이대은 박경호 학생.
이대은 학생은 거침없는 도전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박경호 학생도 이에 질세라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며 첫 번째 대결이 끝나고 이어진 두 번째 대결은 홍석현, 최희찬 학생의 승부. 홍석현 학생은 연달아 두 문제를 맞췄으나 남은 문제에서 안타깝게 감점되고 말았다. 최희찬 학생은 득점 없이 세 번의 감점으로 1라운드를 마쳤는데 좌절은 금물,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시작될 네 학생의 지식 대결. 과연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끝까지 주목하라.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물질, 전기, 세계기구, 화합물, 우주, 사자성어, 이집트, 법칙, 지형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고요. 4명의 학생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라운드에서 이대은 학생이 가장 좋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1라운드를 풀어보니까 좀 어땠어요? 긴장이 좀 많이 풀린 것 같나요? 네, 2라운드에서는 몇 문제를 목표? 한 3-4문제 정도. 서너 문제 정도, 그 서너 문제 중에 보너스 점수 문제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자, 이대은 학생 2라운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경호 학생. 1라운드 풀어보니까 오늘 난이도는 어떤 것 같아요?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려웠어요? 네. 2라운드에서는 우리 박경호 학생은 몇 문제 정도 맞힐 자신 있어요? 2-3문제 정도 맞춰보겠습니다. 2-3문제 정도. 글쎄요. 오늘 학생들의 목표가 소박합니다. 박경호 학생 과연 몇 문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역시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석현 학생. 네. 1라운드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1라운드 풀어보니까 대체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대체로 괜찮았다? 근데 네. 제가 듣고 아는 문제긴 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또 우리 학생들이 방송 출연도 처음이다 보니까 아는 문제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2라운드는 감점도 늘어서 20점이 감점이 되는 것 알고 있죠, 모두들? 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희찬 학생. 2라운드 키워드 9개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어요. 몇 개 정도 자신 있어 보여요? 4개 정도 자신 있어 보입니다. 4개 정도? 네. 사실 1라운드에서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2라운드 앞두고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1라운드에서 많이 점수가 깎였어도 2라운드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우리 내 학생 2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이대은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법칙 하겠습니다. 법칙.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로 이대은 학생은 법칙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칙 문제 드립니다. 에너지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경호 학생, 에너지 보존 법칙 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정답입니다. 자, 문제가 채 출제되기도 전에 박경호 학생이 에너지 보존 법칙 잘 맞춰줬습니다. 에너지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총량은 항상 보존됩니다. 이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 이 법칙은 물리학에서 시작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문제는 박경호 학생이 맞춰줬습니다. 30점을 획득하면서 15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박경호 학생 선두가 됐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키워드를 이제 선택을 할 텐데요. 아마도 자신 있는 분야의 키워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경호 학생이 평소 자신 있는 과목은 뭐예요? 과학 자신 있습니다. 과학. 네. 왠지 박경호 학생이 고를
키워드가 몇 가지 좀 추려지는 것 같은데 그중에 과연 선택을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화합물 하겠습니다. 자, 박경우 학생은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로 화합물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 물질은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을 발효시켜 만든 것입니다. 식초의 신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초산이라고도. 최혜찬 학생, 정답은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 정답입니다. 네, 아세트산 정답이었습니다. 아세트산은 약산성을 띠고 있어 신맛을 내는데요.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냄새를 없애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최희찬 학생 이번 문제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고 100점이 됐습니다. 자, 최희찬 학생이 오늘 도전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문제를 맞힌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한 문제라도 맞히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 문제 맞춰서 자신감도 올라갔고 그리고 다음 문제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최혜찬 학생 이번 문제를 발판 삼아서 계속해서 많은 문제 맞춰나가길 바랄게요. 자, 다음 키워드 최혜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우주 하겠습니다. 우주. 자, 세 번째 키워드로 우주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태양계의 천체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 메탄, 얼음덩어리, 먼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 꼬리를 달고 있다고 해서 박경우 학생, 해성 하겠습니다. 해성. 정답입니다. 해성은 타원 또는 포물선 궤도로 움직이는 태양계의 작은 천체로 영국의 천문학자 헨리의 증명에 의해 존재가 밝혀졌다. 핵 주변을 감싸고 있는 대기를 코마라고 부르며 태양의 복사 압력과 태양풍에 의해 꼬리가 생성된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학생이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물질 하겠습니다. 물질. 자,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자,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키워드 물질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수목이 울창한 곳에서 발산되는 방향성 물질입니다. 최혜찬 학생, 정답은 피톤치드입니다. 피톤치드. 정답입니다. 네, 피톤치드 정답이었습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을 뜻하는 피톤과 살균력을 뜻하는 치드가 합쳐진 말로 나무에서 뿜어져 나와 주위에 해로운 미생물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자, 최혜찬 학생, 문제가 출제되자마자 버저를 눌렀어요. 어느 부분에서 정답을 확신했나요? 오늘 아침에 네, 제가 성당을 갔는데 네, 거기서 옷에서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서 네, 친구한테 이게 무슨 냄새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있는 친구거든요. 네네. 저기 안경 쓰고 있는 친구인데 네네. 친구가 피톤치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톤치드가 조금 궁금했는데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는데 네. 그 문제가 바로 나오니까 머릿속에 있던 거라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피톤치드와 관련된 뭔가 사연이 있었군요. 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혜찬 학생이 운명처럼 피톤치드 정답을 잘 맞춰줬고요. 60점을 획득하면서 단숨에 단독 2위로 껑충 순위가 올랐습니다. 16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최혜찬 학생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전기 하겠습니다. 전기. 자, 전기를 선택했습니다. 잘 듣고 답해 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백열전구의 부품 중 하나입니다. 전구 속에 있는 가는 금속선으로 박경우 학생, 필라멘트 하겠습니다. 필라멘트. 정답입니다. 네, 필라멘트 정답이었습니다. 필라멘트는 고온 속에서도 계속 빛을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은 텅스텐이나 니켈을 사용합니다. 2라운드 중간 결과. 법칙, 우주, 전기 문제까지 과학 분야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세 문제를 마친 박경호 학생 단독 선두. 가장 낮은 점수로 시작했지만 끈질긴 집념으로 보너스 문제까지 마친 최찬 학생.
총 90점을 획득하며 단숨에 2위로 올랐다.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이대은 학생과 홍석현 학생,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보너스 문제를 포함해 150점의 점수가 남아있는 상황. 과연 정답을 맞히고 점수를 획득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2라운드 후반부 대결이 지금 펼쳐진다. 자, 박경우 학생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210점이 됐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가져갑니다.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이집트 하겠습니다. 이집트. 자, 이집트를 선택했습니다. 키워드 이집트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 용어는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를 말합니다. 최혜찬 학생, 네, 정답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정답입니다. 네, 파라오 정답입니다. 파라오는 두 땅의 주인, 모든 사원의 수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죽어도 영혼으로 다스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사는 궁궐의 의미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2라운드 남아있는 키워드는 이제 3개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최혜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사자성어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자, 다음 키워드는 사자성어입니다. 2라운드 7번째 문제, 사자성어 문제 드립니다. 이 사자성어는 용 그림에 눈동자를 찍는다는 뜻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홍석현 학생, 활용 정점입니다. 네, 정확히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활용 정점. 활용정점. 틀렸습니다. 자, 정확한 발음을 홍석현 학생, 활용 점정입니다. 활용점정. 정답입니다. 네, 정확한 발음, 활용점정이 정답이었습니다. 활용점정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홍석현 학생이 20점 감점됐다가 다시 정답을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12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남아있는 문제는 2문제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의 점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대은 학생 130점이고요. 박경우 학생 210점. 홍석현 학생 120점, 최혜찬 학생 190점입니다. 2문제 남아있고요. 2문제 중 1문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8번째 키워드 선택해 볼까요? 홍석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세계기구 하겠습니다. 세계기구. 자, 8번째 키워드는 세계기구고요. 2번 문제에 보너스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60점이 걸려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점의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키워드 세계기구 문제 드립니다. 이 기구는 불균형한 국제 수지를 가진 가맹국의 외환 자금을 공여해 박경우 학생, 답은 IMF입니다. IMF. 정답입니다. 네, IMF 정답이었습니다. IMF는 세계 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해 가맹국들의 고용 증대, 소득 증가, 생산 자원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 금융기구입니다. 자, 역시 내 학생의 버저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박경우 학생이 가장 빨랐고 60점을 획득해 갑니다. 자, 2라운드에서 이대은 학생이 아직 문제를 맞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남기고 있는데 힘차게 각오 한마디 하고 갈게요. 버저를 빨리 누르겠습니다. 버저를 빨리 누르겠습니다. 2라운드 마지막 문제를 남기고 있는 이대은 학생과 남은 세 학생 모두에게 조금 더 힘내라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학생이 외쳐주세요. 지형 선택하겠습니다. 지형.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는 지형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홍석현 학생, 정답은 등고선입니다. 등고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등고선은 경사가 급한 곳일수록 밀집해서 나타나며 완만할수록 간격이 넓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 홍석현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150점이 됐습니다. 2라운드 9개의 키워드 9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대은 학생이 130점, 박경호 학생이 270점, 홍석현 학생 150점, 최혜찬 학생 190점을 기록합니다. 키워드 속 다양한 문제가 출제된 2라운드 결과 후반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박경호, 최혜찬 학생 각각 한 문제씩 추가로 맞추며 나란히 1, 2위로 대결을 마쳤다. 감점을 무릅쓰고 도전한 홍석현 학생 총 2문제를 맞추며 3위로 등극. 반면 2라운드를 가장 높은 점수로 시작한 이대은 학생은 아쉽게도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는데 다음 대결은 3라운드. 모두 예상을 뒤엎고 반전은 일어날 것인가? 지금부터 킹왕짱의 명예를 차지하기 위한 세 번째 대결이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안타깝게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가지의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5가지의 문제 유형, 3라운드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학생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개의 문제 유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추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셔야 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럼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지원, 청나라. 최혜찬 학생,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혜찬 학생은 정답을 맞히지 못했고요. 그럼 다시 한번 학생 모두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자, 박경호 학생, 답은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 정답입니다. 네, 열하일기 정답이었습니다. 박경호 학생, 어떤 키워드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 있었어요? 박지원에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원에서 바로 열하일기를 생각해냈군요. 네, 우리 박경호 학생이 열하일기 정답 잘 맞춰주면서 300점이 됐습니다. 열하일기는 조선 정조 때 연암 박지원이 집필한 기행문집으로 청나라 황제의 생일 행사에 외교 사절단으로 참석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온 여행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화면에 있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신라시대 왕조의 일부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왕은 누구일까요? 무열왕, 문무왕, 내모, 효소왕. 자, 빈칸에 들어갈 왕은 누구일까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무열왕, 문무왕, 빈칸, 효소왕. 자, 최혜찬 학생, 정답은 경혜왕입니다. 경혜왕.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이 되면서 150점이 됐고요. 제한 시간 다시 한번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신문왕이었습니다. 신문왕은
신라 제31대 왕으로 문무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681년 왕위에 올라 12년간 신라를 통치하며 강력한 전제 왕권을 확립한 왕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유형 빈칸 정답자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파이널 라운드에 어떤 학생이 진출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유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바늘 한 쌈 더하기 마늘 한 접. 잘 생각해서 더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박경우 학생 답은 140입니다. 140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124였습니다. 자, 바늘 한 쌈이 바늘 24개이고요. 마늘 한 접은 마늘 100개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124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박경호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20점 감점이 됐습니다. 280점이 됐고요. 이제 남아있는 3라운드 문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네 번째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바위로 최희찬 학생, 정답은 버섯바위입니다. 버섯 바위. 정답입니다. 네, 버섯바위 정답입니다. 버섯바위는 모래가 함유된 사막의 바람이 바위의 기저부에 부딪혀 형성된 암석입니다. 약 1m 아래 부분이 중심적으로 깎이며 마치 버섯 모양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최찬 학생이 정답을 잘 맞춰주면서 180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3라운드 문제 유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초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 학생은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신중하게 잘 생각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파이널 라운드에 누가 진출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유형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등의 4계급으로 홍석현 학생, 답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천민. 정답입니다. 네, 불가촉 천민 정답 홍석현 학생이 잘 맞춰줬습니다. 불가촉 천민은 엄격한 차별 대우를 받아왔는데요. 1950년대 불가촉 천민법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종교적, 직업적,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홍석현 학생이 마지막 문제, 3라운드 마지막 문제를 맞춰주면서 180점이 됐습니다. 최희찬 학생과 공동 2위가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대은 학생이 아쉽게 이번 라운드에서 도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많이 우울해요. 많이 우울해요. 네. 아는 문제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가장 아쉬웠어요? 2라운드에서 거의 다 아는 문제였는데 버저를 너무 늦게 누를 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아쉬움을 털어내고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이대은 학생의 실력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킹왕짱에 도전하는 용기를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3라운드까지 함께 했습니다. 박경우 학생이 280점, 홍석현 학생이 180점, 최희찬 학생이 180점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양한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결과. 앞선 대결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박경호 학생이 3라운드에서도 독보적인 선두로 대결을 마쳤다. 감점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을 반복한 최희찬 학생과 마지막 초성 문제를 맞추며 탈락의 위기를 넘긴 홍석현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안타깝게 3라운드에서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한 이대은 학생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이제는 파이널 라운드다. 박경호, 홍석현, 최혜찬. 물러설 곳 없는 새 도전자의 명승부가 지금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노원중학교의 박경호 학생, 파주 성유중학교의 홍석현 학생, 그리고 염경중학교의 최희찬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는 세 학생의 현재 기분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박경호 학생, 현재 선두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남은 문제 잘 풀어서 꼭 1등하고 싶습니다. 꼭 1등하고 싶다고 당찬 각오를 밝혀줬고요. 홍석현 학생은 이제 마지막 관문 앞두고 있거든요. 각오 한마디 해줄래요? 고난이도 문제를 노려서 고득점을 올려 우승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큰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 반드시 잡겠다, 이런 의미죠? 네. 네,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희찬 학생은 어때요, 지금?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도 최희찬 학생은 긴장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또 소감을 밝혀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문제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킹왕짱이라는 3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50점, 100점, 그리고 15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배점이 높은 만큼 세 학생 모두에게 아직 킹왕짱이 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박경호 학생. 키워드를 선택하기 전에 앞에 있는 두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잘해보자고 한마디 해주세요. 끝까지 좋은 모습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네. 해봅시다. 네,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박경호 학생이 키워드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짱 선택하겠습니다. 짱! 자,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짱이고요. 50점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문제, 50점이 걸려 있는 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반도체에 전압을 가할 때 생기는 발광 현상을 이용한 광원입니다. 칼륨. 자, 박경호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발광 다이오드 하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정답입니다. 네, 발광 다이오드 정답입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를 직접 빛으로 전환하는 반도체 소자로 전력 소비가 적고 수명이 길며 친환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100점짜리 문제와 150점짜리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 남아있는 두 문제 중 어떤 문제를 박경호 학생이 맞히게 되더라도 오늘의 킹왕짱은 박경호 학생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두 학생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박경호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킹 선택하겠습니다. 킹. 자, 다음 키워드는 킹입니다. 자, 100점이 숨어 있습니다. 박경호 학생이 이번 문제를 맞히게 되면 오늘의 킹왕짱이 되고요.
홍석현 학생과 최혜찬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힐 경우 킹왕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학생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조선시대는 육지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거둔 세곡을 수로를 통해 서울로 운송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서울로 수송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조세로 거둔 쌀이나 곡물을 중앙의 경창으로 운송하는 제도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이번 문제 네, 안타깝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 누구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조운제도였습니다. 조운제도는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지방 관리와 사공들 간의 결탁으로 인해 조세 횡령과 해난 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폐지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 100점이 걸려있던 킹 문제 정답자가 없었고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로 오늘의 최종 승자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박경호 학생과 이 홍석현 학생, 최혜찬 학생 간의 점수차가 150점이고요. 남아있는 배점 또한 150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번 문제 박경호 학생이 정답을 맞힌다면 그대로 킹왕짱이 되고 홍석현 학생 혹은 최혜찬 학생이 맞힌다면 연장전까지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박경호 학생이 킹왕짱이 될지 아니면 홍석현 학생 혹은 최혜찬 학생이 기회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마지막 남은 키워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경호 학생이 외쳐주세요. 왕 선택하겠습니다. 왕. 네, 역시 150점이 숨어 있습니다. 150점이 걸려있는 그리고 오늘의 킹왕짱이 걸려 있을지 모를 150점짜리 왕 문제 드립니다. 방대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자원의 위치와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일련의 규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원 위치 지정자라는 뜻의 영어를 줄임말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접할 때 많이 들어본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자, 최혜찬 학생. 정답은 자, 최혜찬 학생. 정답은 IP입니다. IP. 틀렸습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홍석현 학생. 답은 익스플로러입니다. 익스플로러.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마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면 학생들 모두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URL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URL은 자원 위치 지정자의 약자로 통신 규약, 인터넷 호스트 주소, 디렉토리, 파일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네트워크 속 정보 자원의 종류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까지 모든 라운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경호 학생이 330점으로 오늘의 킹왕짱이 됐습니다. 오늘의 킹왕짱 박경호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 장학금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박경호 학생.
오늘 킹왕짱이 됐습니다. 아, 소감이 어때요? 1등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1등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우선 추천해 주신 담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학교에서 멀리까지 와준 저희 학교 방송반 친구들에게 고맙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경호 학생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홍석현 학생은 오늘 출연한 소감이 어땠어요? 오늘 출연한 소감은 굉장히 제가 미숙했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석현 학생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하길 바랄게요. 자, 우리 최혜찬 학생은 오늘 어땠어요? 저도 사람이고 방송 경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되는지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긴장을 풀려고 계속 자만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틀려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 우승은 못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동생 그리고 같이 와준 친구들이 응원을 해줘서 더욱더 힘이 나서 공동 2등이라는 영광을 안을 수 있게 되어서 참 좋고요. 그리고 여기 추천해 주신 담임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 최혜찬 학생은 참 정말 소감을 준비한 것처럼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멋진 도전을 보여준 네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식과 용기는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의 말인데요.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지식에 도전하는 용기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문제 많이 못 맞춰서 많이 아쉽고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은 버저를 빨리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보러 와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킹왕짱 화이팅!